사랑이란 꼭 격렬해야만 할까요? 서로를 뜨겁게 부르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한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감정도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설레임도 집착도 눈물도 없는 채로 그저 일상처럼 옆에 머물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빈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익숙함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소설은 사랑 앞에서 지치고 망설이고 끝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한 여자의 조용한 성장 이야기입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지금부터 그 차분한 사랑의 풍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폴은 39살, 파리팔구의 우아한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신 여성이에요.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꾸준한 성공을 거두며 도시의 세련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집안은 완벽히 정돈되어 있었고 어느 하나 허술한 구석이 없었어요. 폴 자신도 자신만의 스타일과 절제된 미학을 갖추고 있었죠. 낮에는 클라이언트들과 미팅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나 그 화려한 일상 뒤에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면 그녀는 혼자 조용한 식탁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바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아파트의 침묵은 오히려 그녀의 쓸쓸함을 더 짙게 했어요. 가끔씩 내뱉는 긴 한숨은 아무도 모르게 쌓여가는 감정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 했죠. 폴에게는 6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로제가 있었어요.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언제나 깔끔한 슈트를 입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폴의 앞에 나타났죠.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매너와 유머 그리고 세련된 모습에 폴은 매료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평범하고 무미건조해졌어요. 로제의 바쁜 일정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출장과 미팅,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자리로 가득 찼어요. 폴은 그런 그의 삶에서 늘 뒷전이었죠.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결혼?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지금도 충분히 좋잖아. 폴은 그 앞에서 웃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깊은 실망과 상처가 쌓여갔어요. 그가 진심으로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익숙함은 이제 사랑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폴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무미건조하게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폴은 친구의 아들 시몽을 만났어요. 그는 25살, 폴보다 무려 14살이나 어린 청년이었죠. 시몽은 젊음과 생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맑고 순수한 눈빛은 폴에게 낯설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만남은 우연히 열린 파티에서 시작되었어요. 시몽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따르고 폴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 짧은 순간은 폴의 마음 한구석에 미묘한 파동을 일으켰어요. 다음날 폴은 아침부터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전날 밤 파티에서의 짧은 만남이 그녀의 머릿속에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것이 호감인지 아니면 단순한 낯선 감정의 파문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지만 시몽의 또렷하고 맑은 눈빛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클라이언트와의 미팅과 도면 수정으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낸 그녀가 잠시 휴식을 위해 작업실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문득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시몽이었어요. 그는 거리 모퉁이의 가로등 아래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딘가 어색한 듯 두 손을 만지작거리던 그는 폴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마치 정해진 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혹시 점심은 드셨어요? 그의 말은 변명 같으면서도 진심 같았어요. 말투는 천진난만했고 눈빛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확신을 품고 있었어요. 폴은 놀랐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거절보다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둘은 근처의 작은 비스트로로 향했어요. 따뜻한 조명과 향긋한 수프 냄새가 감도는 그곳에서 시몽은 조심스레 대화를 이끌었어요. 어제 파티에서 이상하게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당신은 분위기가 달라요. 고요하면서도 깊고 좀 음악 같달까요? 폴은 웃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간질간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가 내뱉는 말들은 꾸밈없이 솔직했고 어색할 정도로 정직했죠. 식사가 끝날 즈음 시몽은 조용히 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그 순간 폴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그 말은 흔한 칭찬의 어투와는 달랐어요. 시몽의 눈빛에는 놀라울 만큼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정직한 고백은 오히려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어떤 문이 살짝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시몽은 폴의 작업실 근처를 배회하곤 했어요. 때로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려 근처에 왔는데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도 했고 때로는 말없이 꽃 한 다발만 놓고 사라지기도 했죠. 그녀가 좋아하는 흰색 튤립이나 연보라색 아이리스 같은 꽃들. 시몽은 꽃의 색과 향까지도 신중히 고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그런 세심함에 감동을 받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듯 했죠. 어느 날은 그녀의 작업실 천장불이 나갔을 때 시몽은 망설임 없이 전등을 갈아주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무거운 대리석 샘플 상자를 힘겹게 옮기려는 폴의 모습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도와주었죠. 그는 늘 묻지 않았어요.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이미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아채는 사람이었어요. 시몽은 그저 젊고 호감 가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폴의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말없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 함께 그 시간을 채워주기도 했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반을 선물하며 이 곡은 듣고 있으면 당신이 생각나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 감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심스럽고 깊었죠. 폴은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인가? 동정인가? 혹은 젊음이 가진 일시적인 충동인가? 하지만 시몽의 반복되는 관심과 따뜻한 배려는 일시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진지했어요. 시몽은 그녀의 삶에 스며드는 빛처럼 조용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를 적셔갔죠. 로제와 시몽 두 남자는 폴의 인생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어요. 로제는 늘 여유로운 어조로 말했지만 그의 말엔 깊이가 없었어요. 폴이 피곤하다고 털어놓아도 그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내려다보았고 그녀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날조차도 그저 형식적인 포옹으로 넘어가려 했어요. 진심이 빠진 위로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낳았어요. 폴은 로제의 곁에 있어도 늘 홀로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몽은 달랐어요. 그는 폴이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죠.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의 문장을 흘려 말했을 때 며칠 뒤 그 책의 초판을 건넸고 그녀가 무심히 흥얼거린 멜로디를 기억해 같은 음악을 공유 플레이리스트에 담아 보냈죠. 그런 작은 행동들이 폴의 가슴에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몽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세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그 질문은 그녀 안에 감춰두었던 진짜 마음을 꺼내보게 했어요. 시몽은 대단한 조언을 해주지도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녀가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었죠. 시몽과 함께하는 시간은 짧지만 강렬했어요. 그는 무언가를 채워주는 사람이기보다는 폴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꼈고 동시에 살아있다는 감각도 되찾았어요. 그러나 그 감정은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매 순간이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언젠가 식어버릴까 두려웠어요. 시몽은 그녀에게 말하곤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난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함께해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폴은 점점 더 갈등에 빠졌어요. 나이 차는 숫자일 뿐이라지만 그녀는 삶의 여러 무게를 이미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시몽은 아직 가능성과 자유 속에 사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폴은 그렇게 가볍게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없었죠. 그녀는 이미 쌓아온 세계와 명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어요. 무엇보다 시몽의 순수한 열정이 자신에 의해 상처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를 점점 더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흐린 날 오후, 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어요. 시몽과 카페에 마주 앉은 그녀는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 자신이에요. 나를 지키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해요. 혹시나 이 감정 때문에 나를 잃을까봐 그게 두려워요. 그 말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고백이자 가장 단호한 이별의 문장이었어요. 시몽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동자엔 수많은 감정이 스쳤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억지로 붙잡거나 이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눈물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했고 그 마음을 존중했어요. 알겠어요, 폴. 괜찮아요.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는 그렇게 조용히 자리를 떴고 그녀는 오랫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카페의 창에는 작은 물방울이 하나둘 맺히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시몽이 없는 방에서 그를 떠올리며 울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와 그리움이 섞인 조용한 이별의 통과 의례였어요. 그녀는 시몽이 떠난 자리에 깊은 여운을 느꼈고 동시에 새로운 고요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시몽은 떠났지만 그의 진심은 폴의 내면 깊은 곳에 남아 그녀가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죠. 브람스의 선율이 점점 작아지는 그 밤. 폴은 처음으로 완전한 침묵 속에서도 평온함을 느꼈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그녀는 자신을 잃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의미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녀는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로제는 다시 폴에게 다가왔어요. 이전보다 더 자주 연락했고 꽃을 보내며 과거의 추억을 되살렸어요. 우리 예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폴은 이제 확신했어요. 로제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몬과의 짧은 만남은 그녀에게 깊은 자각을 남겼어요.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연인이기보다 먼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폴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로제의 손을 놓습니다. 미련 없이 돌아서며
누구의 애인도 아닌 홀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죠. 브람스의 선율이 흐르는 방 안에서 그녀는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삶을 시작합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채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임을 깊이 깨닫죠. 폴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사랑의 이야기이자 자기 자신을 향한 애정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워도 조용히 나의 마음을 껴안기. 이 작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별의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별은 때로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요.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랑 안에 있나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 나를 잃고 있진 않나요? 괜찮아요. 당신도 폴처럼 당신을 선택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함께 쌓아가요. 감사합니다.